많은 곳에서는 주로 논명사, 전용사를 짓고 지표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주로 반명사를 짓다. 그쵸? 자, 다음 지표수라는 말을 다른 걸로도 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양의 수수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토양의 입자 크기, 입자가 크면 당연히 수수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토양의 보수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지표수가 풍부한 곳에서는 논, 지표수가 부족한 곳에서는 반명사를 쓰더라. 그쵸? 이 부분 계산 배도거잖아. 어떻게 빨라? 그래, 알았어. 지표수가 많은데. 자, 어쨌든 취락 조건하고 토지 이용 이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만. 중간고사 어렵게 나와요. 모르겠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문제를 처음 내보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어렵게 문제를 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뭐 기준은 작년, 재작년 난이도지 뭐.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애들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아무튼 아직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토양을 탐을 했잖아요. 철원이랑 제주도랑 노동사냐 반동사냐. 왜 이렇게 이상한 들로 찾아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상부터 이야기로 나갈게요. 자, 첫 번째 선상지 볼 거예요. 선상지. 자, 선상지는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천의 상류 지점은 보통 골짜기죠. 그러니까 경사가 되게 급한데 지형에 따라서는 골짜기하고 평지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를 흘러나온 하천이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 저걸 지금에서 뭐라고 그러면 경사급변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계곡에서 이렇게 흙덩어리를 가지고 오다가 평지에 쌓아두게 되겠죠. 자, 그런 곳에 해적 지형이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상지 첫 번째 형성 과정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형성 과정. 자, 먼저 얘는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하천의 상류 지점이더라. 자, 그리고 얘가 계곡을 빠져나온 하천이 갑자기 평지를 만났을 때 이때 유속이 당연히 느려지게 되겠죠. 계곡을 빠져나왔으니까 경사가 완만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사급변점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흙과 모래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이렇게 퇴적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퇴적된 땅 모양을 봤더니 얘가 부채 모양이죠. 그래서 부채 선자를 써서 선상지, 부채 선자, 모양 선자, 부채꼴 모양의 땅이더라. 자, 그래서 지형도 한번 볼게요. 자, 지형도는 전형적인 거라서 뭐 이걸 외워서는 안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당연히 지형도 안에 경사가 되게 급한 산지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그것도 대부분 계곡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경사가 급한 산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하천은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평지를 갑자기 만나면 이제 흙과 모래를 쌓아준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더라. 이해돼요? 자, 물론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경사급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산지, 다음 이 부분은 평지가 되겠죠. 경사급변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도. 자,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이 지역을 B라고 할게요. 원래 밑에다 그려야 되는데 좀 좁아서 여기다 지을게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봤더니 A는 경사가 급한 부분, 산지 지역이죠. 그 다음 B는 이쪽으로 가면 경사가 완만한 평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A고 이쪽이 B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A를 흘러나온 하천이 B를 만나게 되면 여기다 흙과 모래를 쌓아주게 되는데, 자, 당연히 크고 무거운 건 앞쪽에, 작은 건 뒤쪽에 가서 쌓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는 기반암이고 흙과 모래가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게 이런 식으로 쌓이게 돼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리게 되면 앞쪽에는 크기가 큰 알갱이가 뒤로 갈수록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얘가 선상지의 단면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치 설명할게요. 용어 설명할게요. 자, 이제 선상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상지의 앞부분, 여기 똑같은 부분이에요. 여기를 지금 1번이라 그럴게요. 자, 1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정이라고 불러요. 정수리 정자, 선상지의 머리 꼭대기, 선상지의 입구 부분, 선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선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계곡하고 만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곡 입장에서 보면 계곡의 입구예요. 그래서 곡부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선정하고 곡부하고는 같은 뜻이라고 꼭 시험지에서 나오면, 모의사에서 나오면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지역을 볼게요. 선상지의 한가운데. 자, 여기 2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상지의 중앙이다. 선앙이라고 불러요. 선앙. 자, 그래서 2번은 선앙. 그 다음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선상지의 끝부분 3번이라 그럴게요. 자, 여기 3번은 선상지의 끝 단자를 써서 선단이라고 표현해요. 선단. 그래서 3번은 선단이다. 선단이다. 일단 이렇게 위치, 이름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선정, 머리 꼭대기, 중앙, 선상지의 끝부분, 선정, 선단, 선앙으로, 선정, 선앙,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름 기억해 것.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따로 정리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선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당연히 실화하고 토지 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선정은 여기는 입자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죠. 그래서 모래도 아니고 대부분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갈 또는 이제 모래. 자, 그래서 입자가 크다 보니까 지표수가 풍부하다, 부족하다. 당연히 부족하다. 그러면 토지 이용은 농농사일과 반영하는 말이에요. 근데 밭도는 어차피 물이 필요 없는 과수원. 밭하고 과수원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밭도는 과수원 농사를 한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선정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계곡에서는 지금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계곡에서 물을 떠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곡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곡 입구에서 마을이 있거나 곡구 취락이라는 말을 써요.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특수 조건 때문에 취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앙은 역시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편이에요. 물론 자갈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얘는 대부분 뭐로 되어 있냐면 입자가 모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토지 이용은 반동사가 되겠죠. 과수원은 안 적을게요. 과수원. 자, 그 다음에 이 선앙은 어떤 식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보세요. 하천이 기반함을 따라서 이렇게 계곡에서 흘러오다가 선정에 도착했어요. 입자가 되게 굵으니까 땅 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